대장 역할 할 섹터들은 아마 7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그날 센 주식들이 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매매를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종목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산업 리포트가 더 중요하다. 아, 산업 리포트. 네. 산업 리포트, 전략 리포트. 이거 보면 거기서 힌트를 찾거든요. 건설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괜찮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DL, 지켜보는 거. DLENC요. 그리고 HDG 현대산업개발. 지금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이벤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네. 있고 FOMC 회의록 네. 공개도 있고 일단 좀 주요 일정 좀 한번 점검해 다음 봐야죠.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네, 지금 11조 컨센이 11조 정도 나와 있고. 아, 올랐네. 10조 네. 넘을 거다 이 정도에서.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좀 봤더니 잠정으로는 11조, 3조, 4조, 5조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정도 반영했는데도 삼성전자 사실 꼼짝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13조 정도 보더라고요.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50조 봅니다. 네, 삼성전자는 50조.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벌죠. 근데 돈을 잘 버는 회사랑 주가랑은 또 다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과연 저한테 좋은 주식은 돈을 잘 버는 주식이 아니라 돈을 주식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봐요. 내가 돈 벌게 해주는 그럼요. 게 좋은 주식이 당연히 있어요. 100원짜리 사서 200원에 해주는 게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답답해하죠. 예, 사실 배당들을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배당으로 보면 더 좋은 주식들 많아요. 지금 솔직히. 근데 삼성전자 냉정하게 기간 조정에 대한 자기 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배당으로 접근하시려면 더 좋은 주식들이 많은데 굳이 뭐 분기 배당의 매력이라고 뭐 하면 뭐 미국 주식 중에서 월 배당 주는 것도 많은데요, 좋은 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까지도 반박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발표 날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발표 날 전후 해서 그거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썩 뭐 평범하다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런 장세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나도 많은지 국민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 기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화요일은 미국 시장 영향 없이 한국 시장의 자체 체력으로만 자체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인데 그날 센 놈들이 앞으로도 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굳이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 날보다 화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죠. 근데 이번 주에 7월 1일이 바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가 옵션 만기이 훅 다가온 느낌인데 그렇죠. 이번 주 옵션 만기, 다음 주 옵션 만기는 특별하기보다는 개인은 상방 베팅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변동성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쫙 열어놨어요. 어디를 튀든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이게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변동성 심할 거라고 보는데 대형주 변동성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난립을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이 뭐 코스피는 별 재미없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 이슈 관련 주식들이 또 날뛰었거든요. 다음 주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되게 크게 열어놨다고 위아래로 되게 변동성이 돌 거라고 봤지만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가격을 봤을 때는 점점 변동성을 줄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짜잘하게 그냥 뭐 시가총액 한 3천억 이하 종목들이 되게 이게 날뛸 지수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날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7월 달 초잖아요. 7월 달에 대장 역할 할 섹터들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그날 센 주식들이 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매매를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걸 잘 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 사준다 그럼 정말 얘기대로 조금 더 지루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특이하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별로 시장이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선물지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조금 크게 나왔어요.
예, 6월 29일이랑 7월 1일 보시면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있기 때문에 선물은 상관없지만 어제 1조 뭐 네, 매도했다며. 1조 1,500억 매도가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 예, 어제 이제 선물 주소인데 이거는 그리고 29일 날도 9,400억 정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두 번에 걸쳐서 2조를 쏟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월 만기까지 가는 건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위를 하방을 막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사야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이 하려면 뭔가 의미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분기 기업들 실적 이후에 3분기가 과연 더 계속 상향이 될 거냐.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수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6월달 수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진 않고요. 왜냐면 작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작년 6월이면 한 복판이었잖아요. 의미 없고 지금 일평균 수출은 다행히 6월 달에도 조금 늘었어요. 네. 3%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한 7월 셋째 주 정도 가면 또 이제 7월 달 수출이 나올 건데 이 지표도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저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를 큰 틀로 박아놓고 그 안에서 테마주라고 봐도 뭐 반도체도 IT 테마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중소형주 단에서 계속 매매를 좀 관심 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아까 그렇게 네.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지 네. 그 방법, 매매 뭔가 새로운 오늘은 또 매매 일단은 방법을.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혹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얼마나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말마다 다음 달 전략들을 내요. 7월 6월 달 전략, 7월 달 전략 내는데 6월 달 말에 많이 나왔던 6월 한 중순부터 나왔던 전략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보자라는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언급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게 게임 업종이 이 정도면 왜냐면 그것도 있어요. 애널리스트 지금은 완전히 외국인들은 그냥 내비두고 기관화장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그 보고서를 보고 기관들에서 이 종목들을 산다고요. 그죠? 그잖아요. 어떤 섹터를 접종할지 보고. 그러니까 보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오딘이라는 게임이. 퍼블리싱만 한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과연 급등할 일인가는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모멘텀만 생기면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사실. 완전 수익률 게임 장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종목 리포트보다 전략 리포트 또는 월보 리포트는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진짜로. 저는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꼭 말씀드리는 게 종목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산업 리포트가 더 중요하다. 산업 리포트. 네. 산업 리포트, 전략 리포트. 이거 보면 거기서 힌트를 찾거든요. 그래서 관심 업종 또는 컨센서스 업종, 상향되는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일치되는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각 증권사별로. 그러면 거기서 그 업종에서 결국은 뭐냐면 왜 이 말을 드리면 업종이 돼야 숲이 돼야 나무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주 얘기 말씀드렸었고 제약바이오 리포트, 제약바이오 보자. 이제 극단적으로 가격이 싸다. 절대적으로도 싸다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뭘 보시냐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네. 왜냐하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는 공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늘 이렇게 카카오가 모멘텀 받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가속이 붙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왜냐하면 공매도 쇼크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네. 시급하죠. 네. 그렇게 무섭지. 되면 그 공매도 쳤던 것들이 그냥 올라간다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손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속이 붙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들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보면 일단은 뭐 양팜 시리즈 있죠. SK 바이오팜이랑 ST팜, 제가 팜 시리즈라고 하는데 일단 두 종목이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부터는 되게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 보면 어제 유한양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동아이스트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어제 뭐 mRNA 때문에 지금 팜 시리즈랑 같이 동달아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직 여전히 안 오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공매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지금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심리를 좀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분 작년에 시작했던 분들은 지금 일단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또는 뭐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주식들을 하고 정말 큰 주식들 위주로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일단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보면 종목들 급등하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티움바이오 같은 것들 뭐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 살펴보면 뭐 SK케미칼에서 나와가지고 인력들이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 기술출 기대된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올랐는데 이제 하나둘씩 주가가 올라가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 검색하다 보면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하는데 이제 분명히 제약바이오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개별주들이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 되게 재미없죠. 뭐 여러 가지 대형주 다 재미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제 하나둘씩 기웃기웃 거리는데 지금은 어떤 심리냐면 자신 있게 못 사는 시기예요. 네. 단언컨대 지금은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은 뭐지? 그냥 이런 주식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이게 탐구하는 시기예요. 이거 한번 사볼까? 근데 내가 찍었던 종목이 며칠 뒤에 많이 올라와 있어. 아, 근데 그럼 그때 살 걸.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량에 옮겼을 때는 이미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왔을 실력이 높아요. 근데 거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셀리버리 같은 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 급등했다가 했죠. 많이 내려왔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라있죠. 근데 이 주식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보면 시세 시작점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시세 시작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어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라 시세 시작점까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셀리버리, 현대바이오, 지금 가장 이슈되는 거 중 헬릭스미스 같은 것들 이런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헬릭스미스?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거래량이 그죠? 최근에 팍 터졌다. 네.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네. 이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감히 이건 절대 추천 아닙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전문가가 상담하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어디 하나가 악재 터지면 네, 다 같이 섹터가 무너지니까. 네. 근데 지금 섹터상 그리고 시장에 돌아가는 판상 결국은 지금 코스닥이 가려면 결국은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시리즈도 그렇고 뭐 헬릭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들 뭐 HLB 봐볼까요? HLB 진짜 안 본 지 오래됐는데 HLB도 많이 내려왔네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할 것도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HTS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또 고기 잡는 법 미끼까지 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HTS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기간별 공매도 순위. 근데 공매도가 올해 5월 3일인가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1일로 놓고 이렇게 보면 코스닥 쪽만. 네, 코스닥 쪽만입니다. 공매도량을 볼게요. 공매도량. 이건 이제 양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뭐 이거 반도체주 있고 CMG 제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반도체도 있네. 네, 반도체도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좋은 구간에 있는 거고요. 쭉 네이처셀이 아마 이거 엄청 많이 올랐을걸요? 네, 많이 올랐죠. 어휴, 네, 많이 올랐고. 좀 아찔하네. 네, HLB도 이제는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제약사들 있죠. 셀트리온, HLB, 헬릭스미스 이런 거는 이제 초강성주주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종목들은 제가 감히 코멘트를 못 하겠어요. 거의 단두대 목 내놓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관들도 제약바이오 장세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결국 투기성 자금이기도 하고 순환매 장세라고 했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들은 기관들이 산다라고 하면 시총 1, 2천억짜리 사겠어요. 몽탱이로 살 수 있는 거 사려면 그 시총 상위 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위권으로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공매도 상위인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이제 아마 결제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공매도량이 확 줄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보고 현대바이오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떨어지죠. 내용은 잘 모릅니다. 네. 그냥 차트상으로. 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오를 거라고 보고 그 섹터 내에서
이런 공매도를 그렇죠. 기준으로 한 차트 모습을 본다. 네,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여기 걸렸네요. 이런 것들이죠. 딱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헬릭 스미스가 제일 좋은 모습이네요. 보시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코스닥의 강세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공매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보시면, 그리고 내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제약바이오들 있죠.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올 상반기 내내, 예를 들어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상반기 내내 속만 쓰였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 코스피장이었고 우량주장이었잖아요. 이제 6월달 들어서 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포스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분들 박수 쳐줘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먹을 자격 있다. 존버에서 먹을 자격 있다. 오랫동안 인내해왔으니까.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충분히 그럴 사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sek터들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그렇다면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라고 많은 그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가 너무 진폭이 큰 것 같아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지금 이슈가 좀 터졌죠. 어떻게 보세요? 저를 결국 또 벼랑 속으로 또 아니 뭐 황장군 딱 잡으면 되지 뭐. 저는 이거는 그냥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이유가 이제 SK IT 분리막 그쪽으로 빠지고 배터리 사업 분할한다는 기사인데 검토긴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봤냐면 분할하는 걸 봤죠. 그렇죠. 분할하는 걸로 봤죠. 그것도 물적으로. 네.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죠. 실망에 가득 찬 정말 화딱지나는 거래량. 거래량 많이 터졌네. 많이 나왔죠.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저는. 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관종 삭제. 관심 삭제? 네. 알겠어요. 결국은 정유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주사나 뭐 이거를 여타 해석해서 붙인다, 이것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굳이 SK이노베이션 어제 빠진 날 뭐가 올랐어요? 삼성 SDI가 올랐잖아요. 삼성 SDI가 요즘 괜찮죠. 배터리 투자하려면 지금부터 삼성 SDI 하는 거죠. 전 시장에 물어봐라. 이게 가치 투자 밸류 트랩에 빠진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가정하에 그 종목을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그 모를 때는 주식시장에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 트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 좋은 것 같고요. 삼성 SDI 관련 리포트 보면 최근에 ESG 관련 리포트를 보면 그렇죠. 폭발 방지 부품 얘기 또 나오거든요. 폭발하지 않게. 그러면 당연히 붙여서 봐야 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신흥 SEC 같은 것들. 거기가 어떤 상관이 있죠? 여기 신흥 SEC는 삼성 SDI로 납품하는 폭발 방지 캡 어셈블리 제조 회사입니다. 폭발 방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는 회사. 삼성 SDI와 같이 커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가총액이 작은데 이거는 뭐 저는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은 왜 다른 데는 공급을 못 하나요? SK도 할 수 있고 LG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근데 삼성 SDI랑 거의 전량 다 SDI로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LG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조달 받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황유현 팀장이 자신감 있게 스튜디오를 박차고 들어오면서 근데 이대로 가기엔 뭔가 하나 아쉽지 않아요? 안 아쉬운데요? 왜요? 왜? 아쉬워. 얼굴에 딱 써 있는데 뭐. 왜요? 왜 안 아쉬워요? 그래요? 이대로 마무리해요? 어떤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잖아요. 또 뭐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속상하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정보 뭐 없을까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다 작은 거만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작은 걸로는 우리가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왜냐면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좀 그래요. 왜냐면 대형주가 살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먹을 폭도 별로 없고, 저는 지금 건설주들 조금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는 있어요. 건설주들 좀 보고 있고, 건설주 밑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죠. 그 관련 회사들. 오늘 보면 최근에 오늘
일성건설이 건설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괜찮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DL 지켜보는 거. DLENC요. 그 좋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근데, 세서요. 제일 세서 그렇습니다. 시가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센 놈이 센 놈이다. 센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HDG 현대산업개발. 네, 요거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어디 차트 한번 볼까요? 산업개발이 최근에 그 광주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이거 무너져서 살고 있었죠. 거기 이제 시행사가 산업개발이어서 그 사고 난 날 다음 날이 이날이거든요. 거래가 터진 날. 악재가 터졌어요. 네, 악재 터졌죠. 이날 이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이슈는 약간 심리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게 매도 난 거거든요. 사실 어떤 펀더멘탈에 펀더멘탈 전혀 지장 없고 그게 엄청난 뭐 몇천억짜리 뭐 해외 플랜트 이런 공사가 아니라 그냥 철거 공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은 서울시 재개발 이슈에 대한 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오늘 다 이 갭 상승을 다 만회하고 오늘 거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저는 여기 뚫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거만 봤을 때는 이건 끝났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일시적인 조금 약간 개별 이슈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치면 딱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등장했었던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황 팀장은 지금 이러한 각도에서 이제 정말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면 무엇이 이유가 될까요? 이거요? 현대산업개발은 좀 다른 게 앞으로 어떤 모습, 새로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이제 매수할 거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아니. 현대산업개발을 이제 매수할 만한 기업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켜보다가 이제 매수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하게 포인트요? 된다면. 포인트? 매수하게 되는 이유. 펀더멘탈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냥 이유 없죠. 그냥 사고 싶을 때 왜 산다면 왜 사겠냐는 거지. 산다면 일단은 큰 그림으로는 결국 서울시 재개발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건설주들은 다 그런 거죠. 내년 대선까지는 그렇죠. 건설주들 그 큰 관점을 보는 거고 그 중에서 DL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 신고가를 가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예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신고가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사 신고가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신고가를 가야 50주 신고가가 나온다고. 그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그게 이제 매수의 이유가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들어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재밌는데. 근데 요즘 저도 종목 되게 근질근질한 종목들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너무 작아요. 솔직히 너무 작아서. 네, 작은 건 우리가 좀 너무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도 거래대금 터진 것들이나 신고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매매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변동성도 크고 해서 고기 잡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제 딸한테 설명한다는, 정말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좋은 인사이트.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황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잘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뭔가 좋은 또 이런 주식들이 보일 때 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는 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보다는 왜 이런 것들이 보였는지 그런 이유가 알고 싶은 거지. 그게 방송 소재인데 그치. 요즘에 별로 그게 없어서 사실 좀 답답한 거죠.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좋은 일들이 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황 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 거의 1시간을 했네요. 결국은. 그러게 뭐한 거 이상하게 없는데. 우리 만나면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